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수업 담당하고 있는 홍민망이라고 하고요. 가장 관심이 없을 과목일 것 같아요. 지구과학. 아직까지 내신에서는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크게 관심을 갖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내신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순서 배치도 네 번째고요. 수학 앞입니다. 왜냐면 수학은 궁금하시니까요. 수학을 먼저 하면 아무도 안 계실 가능성이 있어서 지구과학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내신은 그러니까 지구과학 내신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할 거다. 내년에 수능으로 지구과학을 선택할 거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지구과학을 선택할 거라고. 왜냐면 이과스러운 과목이 아니잖아요. 딱 드는 생각이 암기. 외우기만 하면 되는 과목.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과니까 나는 물리나 화학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 거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혹은 화생. 근데 3학년이 되면 지구를 합니다. 왜냐면 해보니까 이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쉬운 과목으로 돌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암기가 많은 건 맞는데 암기가 다른 과목보다 많냐? 다른 물리화학보다 많아요. 물리화학보다 확실히 암기가 많습니다. 생명과학보다는 많다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생명과학보다 암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공부를 하면 3학년 때 공부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동안. 내신 기간 때 잠깐 하긴 했지만 이건 거의 했다고 보기 힘든 만큼. 왜냐면 내신 기간 때 다른 과목들은 3월 초만 돼도 내신반이 개강이 되고 뭐하고 하는데 지구과학 그때 개강한다면 벌써 하냐 그래요. 마지막에 바짝 하면 되지 않아요? 마지막에 바짝 딱 외우면 되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지구과학 내신 수업 같은 경우 4주 내지는 5주 과정으로 짜여져요. 왜냐면 짧은 시간에 빨리 하고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물화생지를 4개를 보통은 다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번에 4개를 다 했을 때 물화생지 학원을 다 보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건 물화인 거예요. 왜냐면 물화는 물어볼 게 많으니까. 하지만 생지는 그냥 인강 보고 암기하고 간단하게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강을 좀 많이 보거든요. 인강을 많이 보는데 중요한 거는 내신을 준비할 때 이 지역 학교들의 이제 내신 기출 문제들을 봤거든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문제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문제가 다 똑같다는 얘기는 만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문제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같을 수가 없죠. 근데 문제가 다 똑같아요. 근데 학교마다 평균이 다르거든요. 그건 난이도의 차이가 아니라 학생들의 차이예요. 학생들의 수준 차이도 아니에요. 신경을 썼냐 안 썼냐의 차이예요. 신경을 좀만 쓰면 맞추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제가 기출이에요. 고3 기출. 고3 기출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고3 기출 중에 쉬운 거. 어려운 거 되진 않고요. 쉬운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점짜리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2점짜리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그렇게까지 여유롭지는 않다는 거죠. 이걸 언제 다 풀어보냐. 그런 부분인데 다 풀어봐야 됩니다. 거기에 수특.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는 수능 특강이에요. 1학기 때는. 1학기 때는 수능 특강이고요. 2학기로 넘어가면 수능 완성도 풀어야 됩니다. 그 말은 3학년에 준하는 양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3학년들도 이걸 수능 준비할 때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내신할 때는 해야 돼요. 다만 범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간고사 범위라고 하면 만약 1년 동안 한다고 했을 때 중간고사 범위면 챕터 2개예요. 챕터 2개면 한 40일 정도밖에 안 돼요. 문제 개수 자체가. 그거를 풀 시간이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신을 준비하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요즘으로 가면서 지구과학 문제가 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해석하는 능력은 결국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유형의 문제들을 다 풀어봐야 그래야만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구나. 내가 외우고 있는 내용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집에서 혼자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집에서. 학교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기출하고 수특이에요. 그것도 기출과 수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풀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걸 풀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3학년에 준하는 내용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
정도의 내용 정리해야 되고, 문제는 뭐냐, 3학년보다 내신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은 전 범위를 토대로 해서 20개를 내지만 내신은 일부 범위를 통해서 거의 30개에 가까운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한은 없습니다. 내신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그냥 다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외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번, 3번, 4번 반복해서 계속 봐야 된다고. 근데 왜 이게 그러면 지구가 왜 잘 안 되냐면 뭐 나오는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뭘 외워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틀렸을 때 심각성이 없어요. 애들이 문제를 틀렸을 때. 그러니까 물리는 풀다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내가 못 푸는구나. 화학도 그래요. 근데 지구과학은 틀리면 내가 모르는구나가 아니라 아 내가 안 외웠구나. 내가 외우기만 하면 맞추겠구나. 근데 끝까지 그 외우기만 하면은 안 해요. 끝까지. 그리고 자꾸 문제 보면서 유추하죠. 이거는 뭐겠지, 이거겠지.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주관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관식이라고. 그러니까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으면 딱 보니까 기억이 틀렸다고만 1번, 3번 지우고 이렇게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 정확하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문제 풀 때 1, 2, 3, 4, 5번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1, 2, 3, 4, 5번이 없고 기억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 틀렸어. 근데 보기에 니은이 없어요.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실수한 게 아니고요. 얘는 아직 이 내용 정리가 정확하게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내용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용 정리를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문제 풀 때 이런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마다 어떤 특이한 성향을 갖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학적으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 선생님들이 이걸 유독 좋아하는 거죠.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들이 있을 거거든요. 특히나 지구학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선생님은 돌을 좋아한다. 그럼 돌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본 가장 충격적인 선생님은 자기가 돌을 주워서 손에 올려놓고 사진 찍은 걸 애들한테 소식에 막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돌이었고 내가 어디 갔었고 그 손 모양이 주관식 마지막 문제였어요. 무슨 돌이냐고. 그럼 이거는 수업을 안 들으면 몰라요. 이건 학교 수업을 안 들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성향을 갖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건 이제 같은 학교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 학년을 누가 맡았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누가 맡았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성향 파악을 아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원에 물어보죠. 뭐 했냐? 프린트 가져와봐. 학교 프린트 가져와봐. 무슨 얘기 했는지 좀 보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예, 그냥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2학년이니까 지금쯤 그러니까 2학년 때 공부를 하면서 미리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수능으로 어떤 거 2개를 가지고 갈 것인지. 수능으로 어떤 거 2개를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화생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화생지. 자, 현재까지는 내신이 아직 다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학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학종을 생각하고 있으면 물화생이 주가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학종을 쓸 때 지구과학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왜냐면 지구과학 관련과가 별로 없으니까. 학종을 준비하게 될 때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과목이랑 맞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맞냐 안 맞냐는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오로지 점수입니다. 아, 나는 나는 암기를 잘 못하고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걔는 그냥 귀찮은 게 싫은 거예요. 얘는 암기를 못하는 애가 아니라 귀찮은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는 이해하는 것보다 시간 투자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개념적으로 봤을 때 물리가 개념이 제일 적잖아요. 제일 적은데 문제는 시간 나가지고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막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가장 이과스러워 보인단 말이죠. 내용이. 근데 외울 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편한 거예요. 일단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문제만 좀 풀어보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점수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나중에 애들이 일로 넘어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되게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모의고사 보니까 얘가 나보다 탐구 등급이 높은 거야. 봤더니 얘가 지구과학이야. 아, 저건 다 되는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응시하면서 학교 시험을 보면서 학교 시험 점수를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시험 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신 점수는 수능을 했을 때. 뭐냐면 2학년 때 보게 되는 모의고사들. 2학년 때 이제 모의고사 볼 거예요. 3월은 의미가 없고요. 1학년 때 나오기 때문에
수능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6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11월. 이때는 이제 이거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2개밖에 안 보잖아요. 4개를 다 풀어봐야 돼. 4개를 다 봤으면. 그러니까 2개는 집에서 풀어보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다만 탐구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좋을 때 풀게 하면 안 되고요. 컨디션이 가장 안 좋았을 때. 왜냐면 수능에서 시험 본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입니다. 지쳐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시험을 보거든요. 그때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그거 2개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제일 그러니까 시간 대비 효율이 뭐가 좋았다, 뭐가 좀 괜찮았던 것 같다. 어쨌든 내신도 1년 내에 한 건 똑같은데 그럼 내가 어느 게 점수가 좀 더 잘 나오는지. 보통 2학년 때 나오는 모의고사 등급에서 과학 같은 경우는 2등급 정도를 빼야 됩니다. 그게 3학년 때 등급입니다. 2등급을 빼야 돼요. 왜냐면 일단 재수생이 없어요. 재수생도 없고요. 반수생도 없고요. 정시에 올인하는 애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내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 올인을 안 했고 또 하나 전범위가 아니에요. 뒤에 일부 범위가 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때 애들이 그냥 1년 동안 내신한 감각으로 왔기 때문에 암기가 있는 과목 같은 건 앞에 다 까먹었어요. 이미. 기억도 안 나요. 뒤에 것만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다만 뭘 얘기한 거냐면 물화생들 똑같이 1년 동안 했으니까 똑같은 양을 가지고 똑같은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시험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 것이냐. 이거고 확고하게 나는 물리가 좋다. 화학이 좋다. 이러면 그걸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뭘 할지 모르겠다. 그럼 생집니다. 뭘 할지 모르겠다면 무조건 생지예요. 뭘 할지 모르겠다. 왜냐면 인원 많은 걸로 가야 돼요. 그냥. 가장 많은 수가 선택하는 과목으로. 예,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선택할 테니까 지구학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에만 반짝 투자를 하면 성적은 나옵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기출에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평상시 문제 풀어보면 이게 그대로 다 나와요. 다만 얘가 이 내용을 기억하냐 못하냐의 싸움이에요. 시험 보러 갔을 때 동일한 문제가 나왔는데 기억을 하냐 못하냐. 혹은 선생님이 아주 작게 장난을 쳐놨는데 그림도 똑같고 보기도 완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뭐 디귿 보기 하나 살짝 맞는다 했는데 이걸 틀리다 이렇게 바꿔놨던가. 이랬을 때 답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때 풀었던 게 기억이 나서 하나씩 찾아내서 풀 수 있다면 그 정도 바꾸는 거 가지고는 됩니다. 왜 지구과학이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생님이 만들지 않은 사람 왜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과목적 특성인데요. 과목적 특성. 물화생은 학문 발달 역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응용을 자유자재로 시킬 수 있어요. 이미 다 검증된 내용들이어서. 근데 지구과학은 6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과목이 생긴 것 자체가. 1960년에 처음 생겼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리고 대학교 가면 지구과학과는 없잖아요. 다 쪼개지죠. 지구과학이란 과목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리에 있는 거 조금, 화학 조금, 생명 조금, 이 물화생에서 얘기하기 힘든 거 조금. 그것들을 섞어서 내다 보니까 과도한 응용을 못 시킵니다. 그냥 있는 거에서 살짝 그림 변형, 글자 뭐 맞다 틀려 이런 거 바꾸는 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결국 풀다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혼자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인간과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틀렸을 때 외우기만 하면 맞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틀렸다면 그냥 틀린 겁니다.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강을 만약에 하실 거다. 집에서 인강으로 내신 대비를 시킬 거다. 그러면 얘를 학원 스케줄로 짜셔야 돼요. 집에서 학원 스케줄로. 시간 날 때 봐. 이러면 안 봐요. 끝까지 안 봅니다. 시험 닥치기 직전에는 보지 않습니다. 학원처럼 스케줄이 딱 짜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안 나와서 학원을 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뭐 밤 10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요일 정해놓고요. 그냥 밤 10시에 시간 나면 아무 때나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그게 안 되면 인강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왜냐면 개념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렇게 시험 보면 당연히 시험 성적은 안 나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꾸준히 이게 암기가 많은 과목이다 보니 타 과목에 비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인강을 한다 하더라도 꼬박꼬박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기출,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 기출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 역시나 거의 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 변형이에요. 살짝 바꾸는 거. 그림만 조금 틀어놓거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문제를 풀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뭐가 나올지도 예상이 다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의 개별적인 학교, 이제 학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그 문제, 학교 문제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어디서 소스가 있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학교 시험지를 학교 시험 물론 학원에서 이제 학교별로 분석한 걸 드리기는 하겠지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싶으면 그 학교 시험지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 학교 문제는 어디서 출처고 어디서 나온다는 걸 개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얘는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문제들이 주로 발췌가 되고 있으니 여기까지 보시면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송도구도 이제 송도구는 어차피 3학년 때이기 때문에 이 학교만 제가 볼 때는 정시를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3학년을 배치한 것 같아요. 지구학원 자체. 어차피 지하 선택자 제일 많으니까 3학년 때 내신을 하면서 아예 선택을 해서 그냥 가라. 이렇게 아예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정시로 봤을 때는 점수를 제일 잘 내는 과목이 중요하니까 점수를 제일 잘 내는 과목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현재 나온 것 중에 마지막으로 연대의대 정시 문 닫고 들어가는 점수가 공개가 됐거든요. 애들 사이 들면서 연대의대 정시로 마지막에 들어간 애가 국어 표준 점수인데 얘가 139점이었고요. 수학이 147점이었고 이게 물리가 얘가 이 과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탐구가 69 하나 있고 74 있었거든요. 74. 그냥 보통 이건 국어 한 2개 정도 틀린 거고요. 이거는 수학이 1개 정도 틀렸다고 보면 되고요. 얘도 탐구가 1개 정도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구과학이에요. 지구과학 74점이 나온 거 지구과학 뽑혔거든요. 수능에서. 만점 나왔을 때 제일 높았어요. 표점이. 왜냐면 애들 벨이 커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어렵다고. 근데 요즘엔 계속 어려워진다, 어렵다. 옛날 거보단 어렵지만 문화생보단 쉽습니다. 확실한 건. 이 지향 만점이거든요. 이거는 50점 맞았을 때. 그럼 무슨 말이냐면 화학이 올해 어땠었냐면 만점 맞으면 68이에요. 화학 선택하는 연대를 못 갑니다. 만약에 이거 만점 맞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을 닫은 애라고요. 그럼 얘는 국어나 수학에서 극복을 했었어요. 국어랑 수학이 얘랑 수준이 똑같으면 이걸 선택했다? 그럼 얘는 탈락이에요. 다 맞아놓고 탐구를. 그래서 나중에 선택할 때 인원 많은 걸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매해지. 만약에 극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극상위권을 노린다면 이게 이제 일반과로 가거나 하면 크게 막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진 않지만 극상위권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순천대 약대가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거기가 왜 높았냐면 순천대가 국어랑 영어 중에 선택이에요. 약대가. 그러니까 국어 못 보면 버리고 그냥 영어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1, 2학년 때는 국어 엄청 하잖아요. 결국엔 수능에 가서는 이과라면 수학과학입니다. 수학과학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 문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희한한 건 얘가 경희대 의대를 같이 갔는데 경희대 의대는 예비 4번이에요. 이상하죠? 연대 의대는 문 닫고 붙였는데 경희대는 4번 반영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대가 국어 반영 비율이 20%예요. 영어가 10%가 있고요. 근데 경희대는 안 그렇거든요. 그게 반영 비율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점수여도 어떤 반영 비율을 갖냐에 따라 학교마다 달라져요. 그런데 불변은 이과에서 불변은 항상 1번은 수학이고요. 반영 비율 높은 거. 2번은 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고 영어는 필요한 학교 있고 안 필요한 학교 있고 그냥 어느 정도 등급만 나오면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얘네가 갖춰져야 돼요. 2학년 때. 그러면 3학년 때 되게 편해집니다. 이게 돼버리면. 그러면 어차피 내신한다고 공부를 하는 거면 내신 때 미리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하면 준비를 해놓으면 내가 수능을 볼 과목을 뭔지를 선택했다면 그 과목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지금 기출이나 수능 특강 푸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닌 거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풀어야 되는 거 또 풀어본 건데 그건 도움이 되는 거니까 빠른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방대는 과학보다 국어가 반영비율이 높습니다. 지방대는. 근데 지방대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원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15개, 주요 15개 대학이 있습니다. 주요 15개 대학. 그래서 나중에 또 3학년이 되면 이런저런 설명회들을 들으시게 될 건데 그때 이제 들으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시 뽑는 인원이 줄었다고. 맞습니다. 줄었어요. 전국적으로 줄었어요. 근데 지방대가 늘었고요. 그러니까 지방대가 정시 인원이 줄었고요. 주요 15개 대학은 정시 뽑는 인원이 늘었어요. 근데 문구를 그렇게 땁니다. 정시 줄었다. 이거는 장난치는 겁니다. 지방대 가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지방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주요 대학들은 어쨌든 정시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을 잘해서 합종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혹시나 내신에서 성적이 안 나오고 조금 삐뚤어졌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정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혹은 합종을 한다 해도 최저는 맞춰야 될 거잖아요.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됐을 때 그렇다면 최저를 어떤 걸로 갖다 맞출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니까 내신할 때 미리미리 준비가 잘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지역에 이제 학원 1년이 좀 넘었는데 오면서 수업 시간들이 이제 간혹 보면 막 1시간 반, 2시간 이런 학원들이 좀 많이 있는 걸 봤는데요. 그 시간을 수업 못 합니다. 그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봐주는 학원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대단한 게 아니고요. 희한한 겁니다. 그건 희한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 아이의 인생이 한 선생님의 수업 실력 향상에 실험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실험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특히나 2학, 고2 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학 선생님 국어 수업하면 이상하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거의 그런 느낌. 그래서 시간표 짜는데 편하니까 여기 그냥 머물러서 해야겠다. 아니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하나도. 그 부분은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가장 기대되는 수학 선생님. 감사합니다.